흉년으로 신라가 쇠락하고 발해는 거란의 기습에 멸망한 혼란 속 반세기 만에 고려가 사만을 통일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서민도 기와집에 살고 연기를 안 내고자 숯으로 밥을 하며 거리엔 피리 소리가 들리고 페르시아계 처용이 찾아오던 세계 4대 도시의 신라. 김희용과 부호부인은 2인자면서 권력을 탐하지 않고 어린 3남매의 부모 역할을 겸합니다. 하지만 883년 기록적인 흉년과 자연재해가 닥치면서 신라는 흔들리게 됩니다. 수도에서 지은이 자신을 노비로 팔려다 화랑이 돈을 대신 내주는 사례가 생기고 현춘이 신라구를 조직해 대마도와 규주를 약탈하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헌강왕과 정강왕이 요절합니다. 두 오빠는 서자가 있었지만 기골이 장대하고 총명하던 여동생을 믿고 후계로 맡깁니다. 김만은 20살의 여왕이 되어서 삼촌이자 2인자 권력가인 김유용과 근친 결혼을 결심합니다. 마침 부호부인도 죽었고 왕족 간 근친은 허용된 도덕이었으며 권력이 안정될 묘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듬해 김유용이 요절하면서 진성여왕의 계획이 틀어지고 권력이 붕 뜨게 됩니다. 진성여왕은 조정이 아니라 새로 얻은 새 미소년 남편들에게 정치를 물으니 권력이 혼탁해집니다. 진성여왕은 집권 첫 해의 세금을 면제해주기도 하며 호족들을 달랬지만 호족들이 점차 세금을 바치지 않아 국고가 바닥나자 마침내 관리를 보내 독촉합니다. 이에 농민과 해적들이 난을 일으키고 여왕은 영기와 견훤을 보냅니다. 영기는 무섭다고 도망치고 견훤은 아버지 아자게와 함께 이들의 세력을 걷어서 독립합니다. 견훤은 아자게의 장남이었지만 아자게가 둘째 부인네를 더 사랑하기에 독립한 것입니다. 신라 정부가 반군과 관군 양쪽에 대한 통제력이 일었음을 드러나 전국시대가 시작됩니다. 궁예는 절을 나와 안성의 기원을 찾아가나 그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궁예는 동료들과 함께 원주의 양길에 투항하고 기원의 세력은 와해됩니다. 두 개의 대도시 충주와 원주를 가진 양길은 궁예를 시켜서 김순식의 성들을 뺏게 합니다. 궁예는 자신이 스님으로 있던 영월 일대의 지리를 잘 알아서 쉽게 공략합니다. 견훤은 광주로 진출하고 공주의 홍기, 진주의 왕봉교가 독립세력을 세웁니다. 김해의 김인광은 독립세력을 세우지만 신라정부와 우호관계를 맺습니다. 궁예는 기원을 떠날 때처럼 양길을 독립하여 대관령을 넘어갑니다. 궁예는 김순식을 칠 능력이 안 되었지만 그의 자치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연합한 것입니다. 현춘은 10년 만에 대마도를 재침공하지만 이번에는 붙잡힙니다. 최치원은 시무 10조를 건의하고 중용되지만 이미 개혁하기에는 나라가 기울었습니다. 궁예는 인제를 넘어서 철원을 점령하고 견훤은 신라의 대도시 남원을 가집니다. 개성의 왕룡을 중심으로 황해도의 호족들은 고민한 끝에 양길이 아닌 궁예에게 귀순하기로 합니다. 진성여왕 또한 31살에 요절하며 11살짜리 큰오빠의 서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왕룡이 궁예에게 왕권을 부탁하고 죽습니다. 궁예는 마침내 가평에서 양길을 꺾고 충주와 청주 등은 항복을 선택합니다. 견훤 또한 전주까지 진출하여 궁예와 견훤은 3개 주를 가진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견훤은 대야성에서 처음으로 전투의 좌절을 맛봅니다. 궁예는 견훤과 사이가 안 좋다는 아자게와 접선해보는데 아자게는 동맹을 거부하고 중립을 선언합니다. 궁예는 공주 등 충남 일대를 병합하고 왕건으로 하여금 나주의 교두보를 마련합니다. 견훤은 대야성 주위부터 포위해가는 전략을 취합니다. 예천까지 내려오는 왕건에 견훤은 조령, 중령에 대한 공격을 가합니다. 고려는 중령 너머의 교두보만 방어해내고 견훤은 조령을 지키고 아자게의 구미를 빼앗습니다. 중원에서는 당나라가 멸망하고 거란이 일어나 발해와 중원을 위협합니다. 이에 궁예는 북벌의 적기로 보고 평양 일대를 흡수 개발하며 북벌의 명분을 쌓습니다. 궁예는 또한 중앙집권이 필요하다고 보고 왕건의 입김이 있는 송악을 떠나 청주의 아지테 세력을 친위대 삼아 철원을 새로 도읍으로 직제를 중앙집권합니다. 남쪽에서는 김해에서 소충자 세력이
친신라의 김인강을 몰아내고 독자 세력을 만들고 곧 동생 소유리가 이어받습니다. 왕건이 후백제의 대중교육 거점 신안을 치고 능창을 잡습니다. 견훤은 나주성을 열흘간 공격해도 탈환하지 못하고 광주와 영암에서 왕건과 차례로 무승부를 겨룹니다. 한편 하동에선 왕봉규가 죽였던 강주의 도독 소송의 아들 소격달이 세력을 독립합니다. 왕봉규는 소송의 임신한 아내를 취해서 그 아들을 잘 키웠지만 그 아들이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궁예는 황후와 두태자 아지태를 의심하여 죽이고 왕건은 최응의 조언에 따라 살게 되지만 이로써 역심을 가지게 됩니다. 견훤이 또 대야성을 뺏지 못하는 동안 왕건이 포악해지는 궁예를 쿠데타로 제거하고 고려를 건국합니다. 궁예의 친위 세력이던 환선길이 국내에서 난을 일으키나 진압되고 공주의 이흔함이 영지를 비우며 군을 일으키나 진압되고 빈 공주를 견훤이 가집니다. 홍성 역시 견훤에게 넘어가고 청주에서 임충길 진선이 난을 일으키나 진압됩니다. 강릉의 김순식은 다시 독립세력을 선언합니다. 왕건은 호족들을 달래려 애쓰고 특히 거물이던 상주의 아자개가 귀순하자 호족들이 다시 따르기로 합니다. 아자개가 빠진 자리엔 경명왕의 아들 박원창이 세력을 빼앗고 신검이 이를 이기지 못합니다. 왕건은 개성으로 다시 수도로 옮기며 평양을 대도호부 서경으로 삼아 북방을 본격적으로 개척합니다. 진주의 왕봉규와 함께하던 호족 차윤웅이 왕건에게 아들을 인질로 보낼 무렵 견훤은 합천을 뚫어내고 창원 김해까지 파죽지세로 쳐들어갑니다. 신라는 왕건에게 김해 소유리 세력의 구원을 요청하고 견훤은 대구에서 군을 멈춥니다. 후백제는 나주 대신에 김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김순식은 왕건이 보낸 부친 허월대사에게 설득되어 다시 왕건에게 귀순합니다. 경상북도가 왕건과 견훤에게 나뉘어 투항하며 충돌이 다가옵니다. 견훤은 예천을 2차례 공격하고 분리했던 왕건이 화친을 청합니다. 화친을 받은 견훤은 남해안의 소유리와 왕봉규 세력을 크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왕봉규가 친백제를 선언하자 반왕봉규인 소격달은 자연히 친고려를 선언합니다. 고려와 백제의 교환 인질 중 고려 측에 보낸 백제 측의 인질이 죽으며 화친이 깨어집니다. 북방에선 거란의 기습으로 발해가 15일 만에 수도가 멸망하고 10만의 유민이 고려로 귀순해 옵니다. 거란은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 용천부에 괴뢰 정권 동란국을 세우며 태자를 안칩니다. 신라 경주 앞에 영천이 고려에게 귀순해 오고 왕건은 명장 유금피를 보내 청주와 예산에서 크게 백제를 무찌릅니다. 이에 견훤은 다시 조물성을 공격하고 왕건이 다시 화의를 골종적으로 맺습니다. 이때 신라 경혜왕이 노골적으로 친고려 정책을 폈기에 견훤의 심기를 거스릅니다. 고려는 홍성을 치면서 동시에 신라와 협공해 예천과 문경을 빼앗아 소백산맥을 넘어갈 루트를 하나 더 조령을 확보합니다. 3개월 만에 또 양동작전을 펼쳐서 공주를 치는 데에 실패하지만 먼 남해의 여수를 넘어서 합천까지 삼켜서 전라도와 경상도를 단절시킵니다. 왕봉규와 사이가 안 좋은 소격달은 왕봉규가 친백제 외교를 펴자 고립되어 왔고 고려와 내통해서 왕봉규를 제거하고 왕건은 왕봉규 세력을 천안에 정착시킵니다. 북방의 발해는 수도만 빼앗겼을 뿐이어서 압록강을 중심으로 발해의 왕자 대광현이 세력을 재건하여 수도에 대한 반격에 돌입합니다. 견훤은 흔들리는 경상도 호족들의 마음을 다잡을 역전의 카드로 문경을 치면서 성동격서로 신라의 경주를 점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견훤은 본 목적이던 친고려파의 관료들의 숙청은 놓쳐서 실패하고 왕건이 당황해서 일만을 경주에 급파하지만 견훤의 매복에 전군을 잃습니다. 왕건은 다시 최정의 오천과 직접 대구로 향하는데 신순겸이 희생하면서까지 왕건은 간신히 살게 되고 기세가 크게 꺾이게 됩니다. 북방의 발해는 수도를 탈환하지만 대광현의 숙부가 수도와 동경을 장악하면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해 발해국과 대립합니다.
견훤은 고려의 정예가 잃은 여세를 몰아 눈엣가시인 경상도 일대를 수복합니다. 청주 옆에 보은을 빼앗고 왕건은 또 목숨을 잃을 뻔하며 도망칩니다. 왕건이 충청도에 눈이 묶인 사이 견훤은 조령, 중령 확보는 실패하지만 예천의 군을 배치해 남하를 견제하며 군위, 이성 등 후방의 고려 잔존 세력을 소탕합니다. 견훤은 나주까지 수복해 중국과의 백기를 회복합니다. 이어서 경상도의 마지막 남은 안동을 공격해 낙동강 동쪽 전체 장악을 하려고 합니다. 왕건은 소백산맥 이남 경상도를 모두 이룰 순 없었기에 안동에 배수의 진을 칩니다. 주둔군, 지원군, 백제군 사이에서 안동의 호족들이 고려 편을 들기로 합니다. 견훤이 경혜왕을 시해했던 사실에 낙동강 동쪽의 신라 호족들이 고려로 기운 것이었습니다. 견훤은 정예군 8천을 잃으며 그간의 기세를 잃어버립니다. 신라 경순왕은 왕건을 경주로 초청해 3개월간 머무르게 하며 대접하며 왕건에게 전자권을 넘기며 포항에 주둔케 하고 울릉도가 왕건에 귀순합니다. 청주와 보은이 다시 왕건에게 항복하고 견훤은 복수를 위해 예성강 일대 기습 상륙전을 펼쳐서 고려의 황궁도 넘봅니다. 하지만 이는 서경파로 분류되어 귀양가 있던 명장 유금필의 복귀만 부릅니다. 유금필은 귀양 신세면서도 주민들을 진두지휘해 약탈을 막아낸 전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유금필은 복귀하여 경주를 침공하는 신검을 막아내고 견훤은 신검에 대한 못믿음에 후계자에 대한 고민이 깊어갑니다. 숙부에게 패한 후발의 대강연이 자신의 세력을 들고 고려에 기순합니다. 공백이 된 압록강 유역에는 열씨가 정한국을 세우고 대씨는 후발해를 이어갑니다. 왕건은 홍성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고 홍성의 성주가 항복하며 백제군은 성 안팎에서 협공을 받습니다. 분위기의 쇄신을 위해 견훤은 후계자를 선정하는데 끈이 떨어진 순천 외가의 신검 대신 탄탄한 수도 전주 외가의 금강을 선정합니다. 이에 신검은 부친 견훤이 금산사를 찾을 때 가두고 금강을 죽여서 황제가 됩니다. 왕건은 나주를 빼앗고 곧이어 허울뿐이던 신라와 제주도가 고려에 귀순합니다. 견훤은 나주를 통해 왕건에게 귀순합니다. 왕건은 천안에 총동원령을 내려 9만의 군사를 모아 구미로 남하합니다. 신검은 부친이 그러했듯 소백산맥 이남을 잡아서 격전을 노렸지만 신검의 정치적 배경이던 박영규마저 등을 돌립니다. 고려군의 견훤이 앞장서자 백제군은 전의를 상실하고 마침내 신검이 논산에서 왕건에게 항복하며 사만이 통일됩니다. 이것으로 후삼국시대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